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효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변압기입니다. 사실 변압기 시장의 호황은 2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관련된 효과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초에 노르웨이 수주를 따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유럽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력 관련된 메커니즘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원자재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흐름도 체크를 해보고 사실 효성중공업의 주요 매출을 좀 따지고 보면 건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설업의 사이클 초기가 현재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 모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일 효성중공업의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가 출현을 해주고 있는데 한 1%에서 2%가량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현대 일렉트리발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전력 순환매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 일단 근 한 달 동안은 외인의 매집세가 나타나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다소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환점이 존재를 해야지 상승에 대한 탄력을 더욱더 가파르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23년과 비교했을 때 26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3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죠. 효성중공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일렉트릭발 효과를 제대로 받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57%가량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전력 관련된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국영 송전청과 스타트넷의 3,300억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대 처음 노르웨이 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특히 유럽 전력 시장은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경쟁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자 공시 들어가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들어가면 나타나 있습니다. 수주를 얼만큼 했는지 대략적으로 한 3천억 정도 계약 금액을 맺었는데 매출액 대비 7%니까 양호한 수준이죠. 여기 노르웨이 송전청과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원전도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폴란드부터 영국이나 네덜란드 쪽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쪽과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 쪽에서 점유율 확대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효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순수조액도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변압기, 전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주의 역할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리 가격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때 이 구리 가격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구리는 전력 설비에 빼놓을 수 없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분명한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중국의 이 제조업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7월 31일 날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제조업 지표가 잘 나타나게 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제조업이 살아난다. 구리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가격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사실 AI 발 효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구리도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원리로 한 5불 정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다소 꺾인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31일 날 제조 지표가 잘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전력 관련된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LPR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시키겠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월 달에 어떤 기사가 나와줬냐,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량 자체가 살아났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LPR 자체를 인하시키면 결국에는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면 건설 시장이 살아나면서 효성중공업도 건설업 업황과 함께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거래량, 주택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9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산 시장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건설 시장이 살아나면 효성중공업은 일단 변압기 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설 시장까지 합세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현재 놓여있는 구간이 21선과 11선 사이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가격적인 흐름을 사실 살펴보게 되면 이 11선 구간에서는 아랫꼬리가 나와주면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월 달부터 21선 구간에 닿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21선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아래 구간은 매물대가 그렇게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1선 구간까지 뚫려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이 모습 자체가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5월 27일에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주가 상승의 이 모멘텀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변압기 사이클은 분명히 돌아왔다, 호황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있는지, 유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혹은 수주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효성중공업은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구리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가 상승하는 측면 자체에서 효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건설 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건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현재 기준금리 인하에 중국 같은 경우 LPR을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건설 시장이 연계돼서 살아나면 효성중공업은 변압기 시장과 더불어서 건설업 업황의 호조와 함께 주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효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